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국가회계 관련된 결산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권 회계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국가회계 교육, 국가회계 실무과정, 특히 국유물품 관련된 업무 담당자 분들이 발생하는 오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에 대한 해결 방안과 감사원 지적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업무 순서는 강의 순서는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첫째 시간에 물품의 취득 관련된 거를 설명을 드릴 테고, 두 번째 시간에는 국유재산의 취득 관련된 오류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유재산 물품의 처분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은 실습을 통해서 뒤쪽에 했던 그 강의 내용들을 한 번 더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품의 취득 쪽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요. 물품의 취득이라고 하기 전에 먼저 취득이란 게 무엇인 건가 한번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은 단순히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결산 관점에서 취득이라는 거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고 그 가액의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를 취득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디브레인 상의 업무 절차는 처음에 구매 요청을 하고 계약 실적 등록을 하고 원인 행위를 하고 검사 및 검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자금 이체까지 완료가 되면은 취득을 완료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디브레인에서 업무 처리 절차, 물품 취득의 업무 처리 절차를 보여주고 있는 화면인데요. 사업 담당자나 물품 관리관이 구매 요청 및 승인을 하게 되고, 계약관이 계약 체결을 하게 되고, 또 계약관이 전자계약 확인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업 담당자나 물품 관리관이 검사 및 검수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관이 대금 지급 요청까지 완료하게 되면은 디브레인 상으로 취득 업무 처리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물품의 취득 관련된 오류 유형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오류는 일반 지출을 통한 자산 취득 오류입니다. 사업 담당자 김국희 주무관이 출장용 노트북 한 대를 100만 원에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 때문에 밤새 야근을 했더니 정신이 없는 상태라서 노트북 지출권을 그냥 일반 지출로 선택을 하고 업무 처리 절차 진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출 같은 경우에 자산 취득할 때 지출 메뉴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회계 처리가 전혀 다른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달 메뉴에서 검사 검수를 통한 국유재산 및 물품의 대장 업무 처리와 대금 지출 업무 처리가 단계별로 이루어지는데, 디브레인 상에서 일반 지출 메뉴를 통해서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조달 메뉴와 같은 자산 등재 업무 처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자산이 대장에 누락되게 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런 회계 처리도 다르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품 구매 시 조달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지출 메뉴를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자산이 등재되지 않고 사무용품비 같은 이런 비용 회계 처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은 아래 그림과 같이 디브레인 메뉴에서 조달 메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물품이나 국유재산 같은 거 취득하실 때는 이 조달 메뉴를 통해서 꼭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보시는 디브레인 화면에서는 조달 메뉴에서 이런 요청을 통해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국희 주무관이 오류를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취득하는데 일반 지출을 통해서 업무 물품을 취득하게 됐는데, 추후에 김재산 주무관이 김국희 주무관이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국희 김재산 주무관은 지출 메뉴를 통한 물품 취득으로 해당 자산이 대장에 누락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정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재산 주무관은 기타 증감을 통해서 대장에 물품을 등재하려고 하는 것이죠. 보시면 이건 기타 증감이라는 화면이고요. 혹시나 기타 증감이라는 메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기타 증감 메뉴라는 거는 디브레인 시스템의 국유재산 물품 업무에서 대장 관리하는 메뉴인데요. 여기서 기타 증감 메뉴가 존재하고요. 이런 기타 증감 메뉴는 보시는 것과 같이 현금의 지출과 수입이 수반되지 않은 대장의 변화를 처리하는 메뉴로서 이런 합병, 분할, 그리고 변경, 내용 연수, 취득일자 변경 이런 것들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광범위한 업무고요. 선택할 수 있는 사유 자체도 매우 많기 때문에 이 기타 증감 메뉴 사용하실 때는 꼭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 사유를 정확하게 선택하고 진행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사유들 선택에 따라서 전혀 다른 회계 처리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제가 일부만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누락재산 등록이라는 사유를 선택하게 되면은 건물이라는 건 등재되는 건 맞지만 이제 상대 계정 과목으로 정기오류 수정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미등록 재산 등록이라는 사유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정부의 자산 수증이라는 계정 과목이 발생하고요. 무주재산 등록이라는 이제 사유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자비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사유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계정 과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기타 증감에서 사유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타 증감에 있는 여러 사유들 중에서 기타 증이나 기타 감을 선택해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기타 증이나 기타 감 사용해서 이제 업무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이런 전기오류 수정 이익이나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이런 계정 과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딱 들어도 이 계정 과목은 좀 뭔가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계정 과목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지 않고 이런 기타증, 기타감 같은 사유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이제 전기오류 수정 이익이나 전기오류 수정 손실 같은 계정 과목이 과도하게 많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타 증감 메뉴 사용하실 때는 이런 기타 증이나 기타 감 사유는 정말 사유 선택할 게 없을 때만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타 증감으로 이제 오류 정정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지출 메뉴로 물품을 취득하게 됐는데 이때 이제 잘못한 업무죠. 이거 원래 지출 메뉴가 아니고 조달 메뉴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지출 메뉴를 사용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인쇄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자산도 대장에 안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제 기타 증감에 기타 증이라는 사유를 통해 가지고 자산을 등재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물품은 올라가게 됩니다. 대장에 올라가게 되지만 상대 계정 과목으로 전기오류 수정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잘못 처리됐던 이 인쇄비를 지우면서 대장에 사무용 기기를 올리는 이런 작업이 수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기타 증감의 기타 감이라는 사유를 잘못 선택하다 보면은 인쇄비는 가만히 있고 전혀 다른 상대 계정 과목인 전기오류 수정 이익이라는 잘못된 계정 과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회 결산심사 지적사항으로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적지 않은 규모의 전기오류 수정 손익이 발생하고 있고 중앙관서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재무제표도 신뢰성 때문에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각 부처는 국유재산의 취득이나 관리 등을 포함해서 이제 사후관리, 매각의 각 단계별을 이제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런 전기오류 수정 이익 같은 게 손익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감사원도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이제 업무 담당자들 분들도 특히 국유 물품 업무 담당자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감사원 지적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18년도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은 유형자산 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그냥 연구개발 용역비로 비용 처리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집기, 비품, 차량 운반구가 과소계상되고 연구개발 용역비가 과대계상되는 됐다라고 감사원이 지적해서 확인서를 쓴 케이스고요. 16년도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외부 구입 소프트웨어를 기타 일반 유형자산 수선 유지비로 계상하는 바람에 무형자산이 누락되고 그 나머지 항목들이 과소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확인서를 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류 정정 방법을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국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은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디브레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달 메뉴 통해 가지고 꼭 진행을 하셔야 되고 만약 일반 지출 업무로 처리를 했다면은 일반 지출 메뉴를 통한 업무를 꼭 취소하시고 업무 마감 전에 조달 메뉴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업무를 꼭 다시 수행을 하셔야지 기존에 잘못했던 업무를 수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제 물품의 취득 관련해서 두 번째 오류 유형을 보시게 될 텐데요. 두 번째 오류 유형은 구매요청서 작성 시 물품 명세 선택 오류입니다. 좀 상황을 보면은 김국유 주무관이 청사 회의실에 그 이제 회의용 탁자를 구입을 하려고 물품 구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회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서 탁자 구입인이 조달 메뉴에서 구매 요청서를 작성하고 품종을 소모성 물품비, 이 소모성 물품비가 중요한데요.
품종을 소모성 물품비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거는 옆에 보시는 이 화면은 구매 요청서 물품 화면이고요. 이 화면을 통해서 이제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 업무 처리를 진행하시게 될 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회의용 탁자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자산 명세의 품종을 이제 사무용 집기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잘못된 업무 처리이고요. 이럴 때는 소모성 물품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은 소모성 물품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 아니고 물품을 등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무용 집기라는 물품 계정 과목이 발생해야 되는 건데 품종을 잘못 선택하여 이런 소모성 물품비라는 잘못된 계정 과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업무 처리하실 때 이쪽에 품종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어떤 품종을 선택하실지 꼭 유념하셔서 업무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물품 명세, 품종 선택할 수 있는 화면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목록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자산으로 등재되는 항목들이 있고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하실 때 이게 자산으로 가느냐 비용으로 가느냐 꼭 유념하셔서 자산 쪽에 품종을 선택할지 비용 쪽에 품종을 선택할지를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물품 쪽에 어떤 품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회계 계정 과목들도 다 이렇게 연계가 되거든요. 결국 그 업무 처리 하나하나가 다 재무제표에 어떤 물품의 계정 과목으로 발생시키게 되는 건지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 선택하실 때 꼭 정확한 품종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비용 처리 해야 되지 않을 항목을 비용 처리하시면 비용 품종을 선택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 처리를 하다 보니까는 지금 장부에 물품이 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관리관이 다시 기타 증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오류를 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명세 선택, 품종을 잘못 선택해서 이런 소모성 물품비라는 계정 과목을 발생했는데 이거를 이제 수정하려고 기타 증감 메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타 증감 그 사유 중에 기타 증을 또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집기비품 차량 운반구라는 이제 물품은 대장에 올라가게 되지만 상대 계정 과목으로 전기오류 수정 이익이라는 잘못된 계정 과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에 잘못 처리됐던 이런 소모성 물품비가 지워지는 게 아니고 이런 전기오류 수정 이익이라는 전혀 다른 계정 과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류를 수정하는 게 아니고 더 큰 오류 금액을 발생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품 명세 선택 관련돼서도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18년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은 외부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도 이제 소모성 물품비로 처리해서 외부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제 금액들 무형자산 상각비가 과소 계상되었고 소모성 물품비가 과대 계상되는 이런 오류를 발생시켜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도 건설 중인 일반 유형자산의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 본회의장 무기명 투표기 교체 사업 관련돼서 지급된 대금을 건설 중인 일반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사무용품비 비용 처리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도 감사원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 정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만약에 검수 전에 어떤 그 품종 선택을 잘못했다 인지를 하시게 되면은 검수서에서 이제 품종을 수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잘못했던 품종 말고 정확한 품종 다시 검수서에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검수 후에 오류를 발견했다 하시면은 조달 메뉴에 검수에 물품 계약 명세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명세 변경서 등록이라는 메뉴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잘못 선택했던 품종을 다른 품종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수 후에는 꼭 이 메뉴 사용하셔 가지고 품종을 바꿔주시는 회계 처리 업무를 다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국희 주무관 보면은 이런 실수를 해서 검수가 끝나지 않았으니 이제 재산관리관에게 말해서 검수소에서 이제 품종을 좀 변경해 달라고 말해야겠다고 이제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추후 오류가 수정되었기 때문에 대장에도 올바른 금액이 올라가게 되고 재무제표에도 올바른 계정 과목으로 발생하게 돼서 재무제표가 좀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오류 유형은 이제 부대비 미배부 오류인데요. 물품관리관 이조달 주무관은 조달청에서 구입한 컴퓨터 구입 가격이 100만 원인데 이거 관련해서 검사 검수 절차를 거쳐서 이제 자산대장에 등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조달 주무관이 조달 수수료
5만 원이 부대비로 설정되어 있지만 귀찮으니까 이제 부대비 배부 절차 없이 진행을 하게 된 것이죠. 보시면 옆에 물품 배부하는 화면인데 여기서 이제 부대비 배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조달 주무관은 부대비 배부 없이 그냥 업무 처리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대비라는 거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부대비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각종 비용 계산 시 이제 주가 되거나 기본이 되는 비용 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거고, 꼭 그 주가 되는 물품을 구입할 때 꼭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용들을 이제 부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거 구입하실 때 뭐 취득세, 등록세 같은 거 꼭 내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자산을, 본 자산을 구입할 때 꼭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항목들을 이제 부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국유재산법과 이제 물품관리법에서 또 이제 부대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회계 기준에서도 이제 부대비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매입가에게 부대비에 비용을 더하라고 하고, 재정원가나 매입가에게도 이제 부대 비용 더하고, 이렇게 이제 각 항목별로 어떤 부대비가 있고 꼭 부대비는 본 자산에 합쳐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대비 업무 처리 절차인데요. 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지출 요청, 원인 행위, 지출 결의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계좌 이체를 통해서 이제 돈이 나가게 되고요. 추후에 이제 구매 계약, 즉 본자산이죠. 본자산 관련돼서 나중에 검수할 때 이제 부대비를 이제 연결시켜 가지고 나중에 합쳐 가지고 자산 등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꼭 본자산 검사 검수 시점에 그 부대비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출 요청 단계에서부터 업무 담당자가 발생 유형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향후 본자산 취득 시 정확한 부대비 배부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이 화면은 이제 부대비 배부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화면일 수 있는데, 이런 발생 유형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부대비를 미배부했을 때 어떤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화면인데요. 부대비를 배부하면은 이런 기존의 부대비 지출하실 때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 건설 중인 자산이 본자산, 관련된 본자산 이제 부대비 배부할 때 이런 사무용 집기로 합쳐지는 붕괴가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에 부대비를 배부하지 않게 되면은 이런 회계처리 절차가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재정상태표 보면은 이제 사무용 기기가 100만 원이고 아직 건설 중인 자산 5만 원이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따로 이제 업무 처리 절차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이 건설 중인 자산, 즉 부대비는 계속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만약에 부대비를 정확하게 배부했다 하면은 재정상태표 보면은 사무용 기기에 이제 105만으로 같이 금액이 합쳐져서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 거, 등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물품 검사 검수 시점에는 부대비를 배부하는 절차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오류 정정 방법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타 증감 쪽에 제가 사유가 매우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유 중에서 부대비 배부라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 부대비 배부 사유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기존에 부대비 배부 못 하셨던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부대비 배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기타 증감 처리 업무를 보여주는 팝업 화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유에 부대비 배부 지출 연동이라는 사유를 선택하셔가지고 부대비 배부해야 되는 건 선택하시고 본자산 연계시켜가지고 업무 처리 절차를 해주시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본자산 등재되어 있는 본자산에 부대비 금액이 합쳐지는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되고 대장도 플러스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증감 메뉴는 유용한 기능이지만 사유를 선택할 때는 꼭 신중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물품관리관 이조달 주무관이 한 번 더 말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물품 취득 관련돼서 부대비 지출할 때는 보시는 지출 요청에 이런 지출 요청 원인 행위 화면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를 참고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발생 유형 부대비 선택하실 때는 부대비 업무 처리 진행하실 때는 요 발생 유형 선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요 발생 유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생 유형 설명을 드리면 발생 유형은 이렇게 총 6가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 6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도 전혀 다른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되고 추가적인 업무 절차도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이 발생 유형은 꼭 어떤 상황일 때 선택해야 되는 건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0번 일반 지출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정말 순수한 일반 지출입니다. 즉 부대비가 아니고 그냥 지출, 비용 처리되는 금액들일 때는 요 0번을 선택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짝을 지어보면 1번, 2번, 3번, 4번을 짝을 지어볼 수 있겠는데요.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은 완료됐고 그 본자산이 아직 등재가 되기 전일 경우에 그런 자산과 관련된 부대비를 지출하실 때는 1번, 2번을 선택하셔야 되고, 1번은 이제 국유재산, 2번은 물품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1번, 2번을 선택하셔야 되고, 이 상황에는 이제 계약번호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계약번호 잘 선택을 하셔야지 추후에 부대비 배부할 때 좀 쉽게 배부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번호 같은 거 꼭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요 별도 배부 처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본자산 이제 검사 검수 시점에 부대비 배부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요 시점에 이제 계약번호 관련돼서 이제 연계가 되거든요. D브레인에서는. 그래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부대비가 잘 배부될 수 있도록 업무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자산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등재가 된 이후에도 이제 부대비가 발생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3번, 4번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이때는 이제 3번은 이제 국유재산, 4번은 물품일 경우에 이제 번호 구분해서 이제 선택을 진행하셔야 되고, 이때 선택하실 수 있는 게 대장번호, 요청번호, 검수번호로 3가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웬만하면 이 대장번호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장번호 선택을 하면은 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제 대장번호 연계되어 있는 본자산에 플러스 시켜주는 그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대장번호가 아니고 요청번호나 검수번호 선택해서 진행하게 되면은 요 별도 배부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 별도 배부 처리라고 하면은 이제 기타 증감에서 부대비 배부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별도 배부 처리 하는 경우를 깜빡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까 부대비 관련돼서 건설 중인 자산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데, 그래서 3번, 4번 선택하실 때는 웬만하면 이 대장번호 선택을 해서 진행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추후에 추가적인 업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 전에 부대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계약 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자산을 말하는 거고, 이런 계약 전에 부대비 지출할 경우에는 요 5번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때도 이제 별도 배부 처리를 하시게 되고, 이때는 이제 입력받은 번호가 없으므로 이제 건명으로만 확인은 가능하게 됩니다. 요 5번 관련돼서는 이제 뒤쪽에 공사계약 통합 번호라는 걸 사용하시게 되면 좀 더 5번, 발생유형 5번 선택하시고 업무 진행하실 때 수월하실 수가 있거든요. 공사계약 통합 번호 관련돼서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유형 잘 인지하시고 어떤 발생유형 선택해야 되는 건지 그 본자산의 상태를 잘 파악을 하셔서 이런 발생유형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발생유형 선택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전혀 다른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회계 처리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은 0번 일반 지출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업무 대행 수수료 같은 비용 계정 과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번이나 2번 선택하시게 되면은 아직 본자산이 등재 전이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관리가 되고, 나중에 이제 본자산이 검사 검수 시점에 부대비 배부를 하게 되면은 요 건설 중인 자산이 이제 그 본자산에 더해지는 업무 처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자산이 등재한 이후에 이제 발생하는 부대비를 말하는 건데요. 그리고 국유재산 물품 같은 경우에 이제 본자산이 그 등재되고 난 이후에 부대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3번은 이제 국유재산이고 4번은 물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대장번호 선택해서 진행하셔야지 바로 이렇게 자산으로 플러스 되는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대장번호가 아니고 요청번호나 검수번호 같은 걸 선택하시게 되면은 1번, 2번과 같이 이런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가계정 과목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추후에 추가적인 업무, 부대비 배부 업무를 추가적으로 하셔야지 본자산에 더해지는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대장번호 선택하셔서 업무 처리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계약전 부대비 지출이라고 해서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감으로 관리되고, 추후에 이제 부대비 배부 절차 해주시면은 이게 본자산에 플러스 되는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되고, 대장에도 플러스, 이 금액만큼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번, 4번의 경우 이미 본자산에 자산 대장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 번호를 선택해서 진행하셔야지 이제
계좌이체 업무 처리 즉시 본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되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오류 가능성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선택하실 때는 대장번호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대비 미배부 관련된 오류인데 각 상황별로 이제 회계 처리를 보면은 2번이나 4번 같은 거 선택하게 되면은 2번은 이제 계약 후 등재 전인 상황이고요. 이때는 아시다시피 건설 중인 사무용 기기라는 것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4번 선택하시고 대장번호 선택하시면은 바로 대장에 플러스되는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죠. 건설 중인 기타의 유형자산이라는 좀 특이한 계정 과목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번을 많이 선택하시고 추후에 부대비 배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본자산이 아직 계약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번호나 뭐 검수번호 같은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대비 배부하실 때는 건명 같은 거 입력하셔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건명으로 입력해서 찾기가 좀 많이 힘들거든요. 이제 건명이 좀 헷갈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5번 같은 경우에는 좀 나중에 부대비 배부 처리할 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좀 특이한 계정 과목으로도 관리가 되다 보니까는 뭐 국회나 뭐 다른 부처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항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5번 선택해서 이제 건설 중인 기타 유형자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금액이 2016년도에는 7조 4천억 정도 됐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뭐 실제로 아직 본자산이 그 대장에 안 올라간 상태라서 건설 중인 기타 유형자산으로 관리가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실제로 보면은 좀 과거 자료 한번 보면은 담당자들이 5번 선택해놓고 그 본자산 검사 검수 시점에 이거 부대비 배부를 하는 거를 깜빡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누적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계약 전 부대비 지출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업무 처리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 관련돼서는 이제 공사계약 통합번호라는 거를 사용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업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요거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유형 5번 선택할 때는 공사계약 통합번호 관리라는 게 있는데 요거 사용하시면은 이제 나중에 5번 선택해서 진행하실 때 좀 더 수월하게 부대비 배부 절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출 요청서 화면이고요. 이런 발생 유형 선택하실 수 있는 화면인데 여기서 이제 5번 선택하시고 진행하시게 되면은 공사계약 통합번호를 만들어 놓으셨으면은 요 항목에 그 공사계약 통합번호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대비 배부 처리할 때 시스템에서 요 번호 관련돼서 다 끌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냥 체크만 하셔가지고 바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굳이 건명으로 찾아서 이 건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절차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발생유형 5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추출 요청서 작성 시 공사계약 통합번호 정보를 입력하여 나중에 부대비 배부 누락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사계약 통합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사계약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공사계약 통합관리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조달 메뉴에서 요청 공사계약 통합관리라는 메뉴에서 이제 작성 버튼 누르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 관련된 사항은 이제 디브레인 이제 업무 매뉴얼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실 분들은 이 매뉴얼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보시고 쉽게 그 공사계약 통합번호 등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뉴얼 보시고 추가적인 업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물품 취득 관련된 오류들을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유재산 관련된 취득 오류들을 보시게 될 텐데, 사실 물품 관련된 취득 오류보다 이제 국유재산 취득 관련된 오류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감사원 지적 사항들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좀 양이 많고 내용도 많으니까는 좀 더 집중해서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공사 업무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업 담당자가 이제 구매 요청을 하고, 계약관이 계약 실적 등록을 하고, 사업 담당자가 이제 기성 준공을 하면은 재산관리관이 자산 대체를 하고, 마지막으로 계약관이 대금 지급 요청을 하면은 모든 업무가 완료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첫 번째 오류를 한번 보시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오류는 계약 종류의 선택 오류입니다. 보시면 김국유 주무관이 사업 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관사를 1년간 사용하는 임차계약 3천만 원짜리를 맺었고, 해당 임차계약은 전세권 설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규기 주무관은 전세권 설정을 마친 임차보증금이니까는 사용 임차계약 요청 메뉴에서 진행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보시면은 이제 조달계약 쪽에서 요청 쪽에 보시면은 무채재산 취득 요청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사용 임차계약 요청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 메뉴를 잘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걸 이제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국유재산 취득 관련된 계약 종류는 이제 크게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계약에 따라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 잘 파악을 하셔서 이런 계약들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각 계약 종류별로 나타날 수 있는 개정 과목이 다르고, 사업 담당자가 해당 계약과 성격이 다른 계약 종류를 선택하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공사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시설 공사와 공사 용역, 이제 공사 수리를 구분해서 진행을 하셔야지 그 추가적인 업무 처리 절차도 다르고 이제 개정 과목도 올바르게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아까 김국희 주무관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용 임차 계약 요청 메뉴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됐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정 과목도 다른 개정 과목이 발생하게 되고 대장이 또 전혀 다른 대장으로 관리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권 설정이 된 임차 보증금이다라고 하면은 조달에 기타 계약에 무채재산 취득 요청으로 업무 처리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무채재산 취득 요청이라는 메뉴를 사용하셔야지 임차보증금 국유라는 개정 과목으로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이 관리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국유재산 대장에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세권이 비설정된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조달에 요청에 기타 계약에 사용 임차 계약 요청이라는 메뉴를 사용하셔야지 임차보증금 채권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이제 채권 현재 보고서에서도 해당 내용이 이제 작성이 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 메뉴가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는 꼭 전세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업무 처리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무채재산 취득 요청인데요. 무채재산 취득 요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메뉴 사용하시게 되면은 임차보증금 국유라는 재무개정 과목이 발생하게 되고요. 사용 임차계약 요청, 전세권이 미설정된 거는 이제 사용 임차계약 요청 메뉴를 통해서 진행하셔야지 임차보증금 채권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발생하고 대장에도 올바르게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김국희 주무관이 잘못한 업무가 있잖아요.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보증금은 국유재산이니까는 이제 무채재산 취득 요청 메뉴를 했어야 되는군. 그래서 기타 증감을 통해서 이제 국유재산 대장에 등기시켜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기타 증감에 기타 증이라는 사유를 선택하시게 진행하시게 되면은 임차보증금 국유라는 이제 개정 과목은 잘 발생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전기오류 수정 이익이라는 잘못된 개정 과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임차보증금 채권이라는 개정 과목을 없애면서 임차보증금 국유라는 개정 과목이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기타 증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채권을 지우는 게 아니고 이런 전기오류 수정 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 채권은 제거되지 않은 채 임차보증금 국유가 발생하게 되는 추가적인 오류가 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땡땡부 일반에게는 전세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삼성하이츠 전세권에 대해서 이를 임차보증금 국유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서 임차보증금 국유가 1억 8천만 원 과대 계상되고 임차보증금 채권이 1억 8천만 원 과소 계상됐다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도 땡땡청 일반회계에서 임차보증금 지급 및 회수 시 상대 개정 과목을 이제 자산의 증감으로 처리하지 않고 전기오류 수정이익, 차감 같은 이런 잘못된 개정 과목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16년도에도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업무 처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거는 기타 계약 쪽에서 무채재산 취득 요청이라는 메뉴 사용하셔서 업무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전세권이 미설정되어 있는 거는 사용 임차 계약 요청 메뉴를 통해서 업무 처리를 진행하셔야지 올바른 대장에 올라가게 되고 재무 개정 과목도 잘 발생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기타 계약 쪽에 있는 메뉴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국유재산 업무에서는 올바른 계약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군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기타 계약 쪽에서 이런 다양한 메뉴들이 있거든요. 이 메뉴들 잘 보시고 어떤 사항이 맞는 건지 확인하시고 업무 처리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류 정정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오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디브레인에서도 이제 따로 메뉴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메뉴는 이제 그 조달 계약 쪽에 보면은 검수 명세 변경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임차 전세권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이제 전세권이 설정된 임차 보증금은 국유재산 중에서 무채재산권으로 무채재산 취득 요청 메뉴를 통하여 업무를 시작해야 된다. 만약 사용 임차 계약 요청을 선택을 하셨다면은 무채재산이 이제 국유재산 대장에 누락되게 되고, 이런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임차 전세권 변경 메뉴, 보시는 이 메뉴를 사용하셔서 업무 처리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제 임차보증금 채권을 임차보증금 국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채권이 자동으로 제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무 담당자분들은 채권 소멸 절차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제 채권 쪽에서 채권 마감, 그리고 마감 자료 조정, 그리고 대출 쪽에 이제 대출 채권 소멸 절차라는 메뉴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잘못된 개정 과목인 임차보증금 채권 개정 과목을 지워주고 대장에서도 없애주는 업무를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류 유형은 이제 용역 명세 선택 오류인데요. 사업 담당자 김국희 주무관은 전산 시스템 구축 용역을 위해서 디브레인상의 계약 종류를 용역 계약 선택을 했고, 용역 계약 요청서를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김국희 주무관 생각에 외부 업체의 비용을 지불한 건이니 무채재산 말고 비용을 선택해서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용역 명세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이런 메뉴인데요. 지금 김국희 주무관은 요 무채재산이 아니고 이런 그냥 비용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용역 명세 보면은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취득하는 게 어떤 것인지 잘 파악을 하셔서 이런 용역 계약 요청 쪽에 명세를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하실 때는 해당 항목이 이제 비용이냐, 또는 물품으로 가느냐, 또는 무채재산으로 가느냐 잘 파악을 하시고 업무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참고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국유재산 결산 작성 지침 같은 거 보면은 비용으로 가느냐, 이제 물품으로 가느냐, 무채재산으로 가느냐 좀 중요한 항목들은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산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에 지출된 비용은 무채재산으로 증제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무채재산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서버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품으로 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고 이런 명세를 잘 선택을 하셔야지 올바른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런 연구개발비라는 계정 과목, 비용 계정 과목이 발생이 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그 해당 연도에 한 번에 발생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무채재산 선택해서 진행하시게 되면은 무형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발생하고 매년 이런 무형자산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어떤 비용을 선택할지 무채재산을 선택할지 잘못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계속 그 내용 연수 동안 계속 잘못된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항목 관련된 이제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내부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이제 지출한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수수료와 기타 용역비로 처리했다라고 해서 이제 18년도에 이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땡땡부에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내부 개발 소프트 개발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연구 개발비, 비용 처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건들 관련해서 17년도에도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 방법을 보면은, 내부 개발 소프트웨어가 비용 처리된 경우 업무 담당자는 계정 과목 정정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 메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용역 명세를 비용에서 무채재산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 사용하셔가지고 기존에 잘못된 명세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업무를 다시 하셔가지고 명세를 변경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계정 과목 정정이라는 메뉴고요. 메뉴 이제 그 위치는 이제 조달 쪽에 보면은 검사 등록에 계정 과목 정정이라는 뒤쪽에 비용 공가라고 되어 있는 계정 과목 정정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 사용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항목으로 바뀔지 선택하셔가지고 업무 처리 절차를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계정 과목 정정, 비용 공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선급금이나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을 만드셨다면은 이거를 이제 대장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건중 자산 대체서 생성 기능을 통해서 대장에 올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위치가 조달에 검수 등록의 건중자산 대체서 생성이라고 해서 기존의 건중자산, 즉 건설 중인 자산으로 되어 있던 항목들을 대장에 올리기 위한 메뉴거든요. 그래서 건중자산이 대장에 올릴 경우에는 요 메뉴 선택하셔가지고 업무 처리 절차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류는 이제 본공사, 부대공사 선택 오류인데요. 본공사라고 하면은 이제 각종 용역과 자재를 투입하여 토목 및 건축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공사계약 시점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을 말하며 자산 등재 대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부대공사라고 하는 거는 그 본공사와 더불어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공사인데 꼭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항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간 부대비랑 마찬가지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을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면은 꼭 하셔야 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소방이나 전기나 통신 같은 이런 항목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건물 시설 공사 하실 때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런 항목들을 부대공사라고 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이 항목들은 꼭 추가하셔가지고 검사 검수를 하셔야지 이렇게 건물 취득가액에 플러스된 금액으로 계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담당자 김국희 주무관 같은 경우에는 소방, 전기, 통신, 설비 공사도 각각 계약을 따로 체결했으니까는 이제 각각 다 본공사라고 생각하고 업무 처리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본공사를 통해 가지고 다 업무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유재산 대장이나 재정상태표에 총 4건의 자산이 각각 등재가 되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본 자산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4건으로 나눠져서 이제 관리가 되게 되고, 각 항목마다 내용연수를 또 다르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내용연수도 이제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도 그 매년 다르게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다른 추가적인 회계적인 오류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에 이제 착오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김국희 주무관이 좀 더 유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사계약 쪽에 있는 메뉴들을 나열을 해놓은 건데요. 이렇게 본공사일 경우에는 요 본공사 메뉴 선택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관련된 부대공사일 경우에는 요 본공사가 아니고 요 부대공사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 수리일 경우에는 요 공사 수리 메뉴를 통해 가지고 업무 처리를 진행을 하셔야지 추후에 업무 부대공사 정산 같은 것도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업무 처리 보시면 사업 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본공사와 부대공사 메뉴를 구분해서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부대공사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본공사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그림의 그 왼쪽에 보이는 그림에서 공사 요청서 작성 화면에서 자산 편입 건중자산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공사 용역 부대공사 그 메뉴 선택해서 업무 처리 진행하실 때는 비용일 때는 비용 선택하시고, 물품 대장에 올라가는 경우에는 물품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나중에 이제 건중자산, 국유재산 쪽에 이제 편입될 예정일 경우에는 요 자산 편입 건중자산을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오류는 이제 부대공사 미정산 및 부대비 미배부 오류입니다. 재산관리관 주재산 주무관은 청사 신축과 관련된 소방, 시설 등 부대공사 1억 원을 별도 존재하는데 10억 원 건물 시설 공사에 대해서 이제 부대공사 정산이나 부대비 배부 절차 없이 기성공사와 검수를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재산 주무관은 청사 신축 공사는 부대비나 부대공사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부대비 배부 절차 없이 본공사만 검수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오류에 따른 영향을 보시게 될 텐데요. 본공사가 이제 원래는 준공검사 시점에 이제 건설 중인 건물이 계상이 되고, 나중에 이제 검수 자산 대체할 때 이제 건설 중인 건물이 이제 건설 중인 건물이 없어지면서 건물이라는 자산이 등재되는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부대비 공사를 이제 누락하게 되면 부대공사 관련돼서 정산을 누락하게 되면은 부대공사 이제 지출할 때 발생했던 요 건설 중인 건물이 사실은 여기 플러스 1억이 돼야 되는 거죠. 플러스 1억이 되면서 요 부대공사 관련된 건설 중인 건물이 없어지고 건물이 이제 11억이 계상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정산을 누락하게 되면은 요 회계 처리가 없이 그냥 기존에 있던 본공사만
10억 올라가는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부대공사 시점에 발생했던 그 건설 중인 건물은 따로 배부 절차, 정산 처리 절차 하기 전까지는 계속 건설 중인 건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담당자 김국희 주무관은 부대공사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어떤 본공사와 관련이 있는지 항상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산관리관, 주재산 주무관도 이제 본공사 검수 자산 대체 시점에는 부대공사 또는 부대비가 항상 존재하는지 반드시 검토하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거의 매년 나오고 있는 감사원 지적사항인데요. 18년도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은 2018년 12월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던 땡땡센터 공사가 본계정 대체가 안 돼가지고 이제 부대비 일부가 본계정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온 건들이 있었고요. 17년 감사원 지적사항 관련돼서도 이제 17년 12월에 건설 중인 건물로 계상되어 있던 국가인명구조견 재난훈련장 신축공사가 건물로 이제 본계정 대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비 일부가 아직 본계정 대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업무 처리는 이제 부대공사 및 부대비로 처리한 지출에 대해서는 본자산 이제 검수 자산 대체 시점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본자산 검수 시점에 해당 부대공사와 부대비 설정 내용을 정산 및 부대비 배부를 통해서 꼭 그 정산과 부대비 배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정산이나 부대비 배부 메뉴가 있거든요. 이 정산이나 부대비 메뉴 선택을 하셔서 이런 이제 정산이나 부대비 배부 처리 절차를 추가적으로 꼭 진행을 해주셔야지 올바른 회계 처리가 발생되게 됩니다. 물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부대비 배부라는 여기 선택하실 수 있는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 선택하셔가지고 관련 부대비를 이제 본자산 물품에 그 배부하는 절차를 추가적으로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수 화면에서 이제 부대비 배부를 선택하게 되면은 배부 가능한 부대비 배부 목록이 이제 조회가 되거든요. 그 부대비 배부 목록을 보고 이제 검수 대상 자산과 취득과 관련돼 있는 부대비 지출액을 선택하면은 본자산 취득가액이 이제 산입되게 되는 그 대장에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회계 처리와 대장 등재 업무 처리 업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대비 관련돼서는 제가 초반에 물품 할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발생 유형 같은 거를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결국 이 발생 유형을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시스템에서 끌고 오는 정보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대비 배부 이런 발생 유형 같은 거 잘못 선택하시게 되면은 시스템에서 끌고 오지 못하면은 담당자가 그 배부를 할 방법도 없고 과거에 많이 했던 건을 다 기억하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항상 부대비 배부 관련돼서는 이 발생 유형 잘 선택을 해주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류 정정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부대공사 미정산 오류가 발생했다 하면은 건중자산 대체서 생성 메뉴에서 본공사 자산번호를 선택하고 자산 대체서를 생성한 후에 자산 대체서 승인까지 완료하면은 이제 본자산이 같이 정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대비 미배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타 증감 사유 중에 이제 부대비 배부라는 사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유 선택을 하셔가지고 부대비 배부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건 이제 기타 증감 메뉴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5번째 이제 오류를 보시게 될 텐데요. 5번째 오류는 이제 검수를 통한 성금 지급 오류입니다. 재산관리관, 주재산 주무관은 건물 구매 100억짜리와 관련돼서 계약금 10억과 잔금 90억이 나눠져 있는데 각각 별도의 검수를 통해서 대금 지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재산 주무관 생각에 계약금과 잔금 모두 이제 검수 업무를 통해서 대금 지급하면 된다고 그 전임자가 말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계약금과 잔금에 대해서 각각 검수 업무를 하시게 되면은 계약금과 관련된 자산도 발생하게 되고 잔금과 관련된 자산도 이렇게 따로따로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금과 잔금이 있을 때는 각각 검수 업무 하셔가지고 대금 지급을 하시는 게 아니고 계약금 지급은 성금 청구 업무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잔금 같은 경우에는 검수를 하시면서 기존에 나갔던 요 계약금 관련돼서는 성금 청산이 같이 이루어지는 업무 처리 절차를 하셔야지 올바른 계정 과목이 발생하게 되고 대장에도 이렇게 구분돼서 등재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로 등재가 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잔금은 검사 검수 업무가 아니고 계약금 지급은 성금 청구, 잔금은 검수 및 성금 청산을 통해서 업무 처리 절차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유의사항 및 오류 정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약금에 대한 성금 청구 업무가 아닌 검수 업무를 통해서 이제 성금이 지급되고 자산 등재가 된 경우에는 수량 변경 및 자산 합산 메뉴를 통해서 이제 작성 버튼을 클릭해서 검수 내역을 조회한 후에 내역 명세의 자산 구분을 이제 건중 자산으로 수정해가지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메뉴의 이제 위치는 조달 계약의 이제 진행 관리에 수량 변경 및 자산 합산이라는 메뉴 사용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잔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잔금 지급 시점인 검수 업무에서 성금 지급분에 대해서 이제 성금 청산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잔금 지급이 완료됐다 하시면은 건중자산 대체서 생성을 통해 가지고 그 건중자산을 이제 본자산에 합산하는, 대장에 등재되는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업무 처리 절차를 추가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사항으로 이제 계약 완료일자 알람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담당 공무원은 조달 계약의 진행 관리, 진행 현황의 계약 완료일자 관리 메뉴를 통해 가지고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검수가 누락되어 자산 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 완료일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알람 기능이 있으니까는 이 기능 사용하시면은 언제 검수를 해야 되고 하는 거를 알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오류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6번째 오류는 이제 자산 대체서 승인 누락 오류입니다. 재산관리관 주재산 주무관은 건물 시중과 관련해서 이제 해당 건물에 자산 대체서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자산 대체서를 승인하지 않게 되면은 준공이 완료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이제 재정상태표에 그대로 그 표시가 되게 되고요. 자산 등재도 누락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김국희 주무관 같은 경우에는 기성 준공만 하면은 이제 국유재산 대장에 건물이 등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산 대체서 승인까지 완료를 하셔야지 최종적으로 대장에 이제 그 해당 자산이 등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 대체서 승인 누락을 하시면은 대장에 해당 자산이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하니까는 담당자는 꼭 승인 절차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자산 대체서 승인을 누락하면은 자산 등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건설 중인 자산은 조달 메뉴에서 이제 미완료 대체서를 조회한 후에 상세 버튼을 클릭해서 대체서 승인 절차를 추가적으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추가적인 절차 하셔야지 그 대장에 이제 자산이 등재가 되는 거고요. 그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달 쪽에 이제 검수조서 전체 조회라는 메뉴를 통해서 업무 처리를 추가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건중자산 대체서 생성이라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 건중자산 대체서 생성 같은 경우에는 미완료 대체서가 그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산 대체서가 생성되지 않은 건이므로 이 건중자산 대체서 생성 메뉴를 통해 가지고 자산 대체서를 생성한 다음에 승인을 하셔야지 자산 등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뉴, 건중자산 대체서 생성 메뉴 잘 활용을 하시면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7번째 오류는 이제 성금 지급액 미청산 오류인데요. 사업 담당자 김국희 주무관이 청사 건물 신축 공사 계약 관련돼서 주 안전건설 총 계약금액 10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이제 성금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완공된 후 기성준공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김국희 주무관이 지금 성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성금 청산 없이 이제 진행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금 청산 없이 진행을 한다는 거는 요 성금 청산 금액 항목에 그냥 0으로 놔두고 이제 업무 처리를 한다는 거고요. 만약 이런 경우에는 어떤 회계적인 오류가 발생하는지 보게 될 텐데요. 보시면 성금 지급할 때는 이런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준공 절차 시점에 이제 성금 청산을 하시게 되면은 기존에 성금 지급할 때 발생됐던 요 건설 중인 자산이 없어지면서 건물 10억이 등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공사 대금 지출될 때 요 기타의 미지급금 없어지면서 현금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성금 청산을 안 하게 된다 할 경우에는 성금 지급할 때 발생했던 요 건설 중인 자산 그 2억이 나중에 준공 확인 시점에 사실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 회계 처리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냥 건설 중인 자산이 그 청산 없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건설 중인 자산은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업무 처리 절차 안 해주시면은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공사 대금 지출할 때 이렇게 8억 나가면서 현금이 나가게 되는데, 기타의 미지급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금액들 보면은 2억만큼 좀 차이가 나잖아요. 요 기타의 미지급금도 이제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준공 확인 시점에는 꼭 성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성금 청산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김국희 주무관은 성금이 있었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금 금액이 있을 때는 성금 청산 성금 금액을 입력하고 업무 처리 절차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성금 청산을 못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성금 청산 금액 정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 처리 절차의 설명을 드리면, 준공검사 시 이제 재산관리관이 성금 청산 금액을 입력하지 않아서 성금이 청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달 메뉴 쪽에 보면은 검사 조서 현황이라는 게 있고 검사 조서 전체 조회라는 이제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해당 검사서를 조회를 하고 성금 청산 금액 정정 버튼을 눌러서요. 여기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추가적인 업무 처리 절차를 하시면 되고, 성금 미청산 잔액 한도 내에서 이제 성금 청산 정정 금액을 입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제 성금을 청산하는 방법인데요. 사업 담당자가 이제 검사 요청을 누락하거나 검사 금액을 적게 입력해서 성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디브레인 검사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요 메뉴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검사 금액을 청산하려는 성금을 입력하여 지출 결정 금액이 0원이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금 관련된 이제 감사원 지적사항이 17년도에도 있고 18년도에도 있는데, 18년도 거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자산 등재 시 계약 번호를 오기해서 관련된 이제 성급금이 제거되지 않아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은 부처가 있었고요. 17년도 같은 경우에도 땡땡부 일반회계에서는 이제 북한자료 센터 정기 간행물 구독 계약에 따른 성급금 총 4건이 있는데, 관련된 건 관련해서 자산 취득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계정으로 대체되지 않은 건들이 있다라고 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항상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기성준공 하시고 추가적인 업무 처리 절차 하실 때 해당 내용에 이제 성금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업무 처리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번째 오류인데요. 8번째 오류는 공사계약의 증축 및 개보수 선택 오류입니다. 사업 담당자 김국희 주무관은 청사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공사 계약을 통하고 1,000만 원의 공사를 발주를 하였습니다. 김국희 주무관 생각에 요즘 시대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어딨어.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는 거의 개보수라고 생각을 하고, 옆에 보시는 공사 수리 요청서에 이제 개보수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축을 선택하느냐, 개보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전혀 다른 개정 과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증축, 즉 자본적 지출을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면은 차변 쪽에 이런 건물 개정 과목이 발생하게 되고 대장에도 등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개보수, 수익적 지출을 선택하시고 진행하시게 되면은 건물 수선 유지비라는 개정 과목이 발생하게 되고 그냥 비용 처리가 되게 됩니다. 혹시나 이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좀 내용이 어려울 수가 있어서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말하는 거고요. 수익적 지출 같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 이외에 단순 수리 같은 거, 개보수 같은 거를,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익적 지출의 그 개보수를 선택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산 처리가 될지 비용 처리가 될지도 구분이 되고, 재무제표에도 재정상태표에 들어갈지 그리고 재정운용표에 들어갈지도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항목, 그리고 하시려는 그 업무 처리 절차가 자본적인지 수익적인지 잘 판단을 하셔서 업무 처리 절차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증축과 개보수를 잘못 선택하면은 자산이 과소계상되고 비용이 과대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니까는 향후 내용 연수 동안 감가상각비가 왜곡되고, 이런 경우에도 감사원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놓고 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 중인 건물에는 없었던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100을 지출했다 하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지출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가 있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적 지출 선택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건물이 올라가는
이런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건물 외장이 벗겨진 그 건물 외장에 이제 벗겨진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 업무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 개보수라고 그냥 수선 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적 지출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는 이렇게 비용 계정 과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 중인 항공기에 수선비 100을 지출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이제 3년이 증가하게 된 것이죠. 수선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그 항공기의 가치가 증가된 자본적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박 및 항공기 계정 과목이 발생하게 되고 자본적 지출이라고 생각하시고 자본적 지출 선택을 하시고 업무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 네 번째인 경우에는 이제 수선비 100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 수선비 100을 지출했는데 내용연수가 그대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 수선 유지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개보수 선택하셔서 업무 처리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보수 선택했으니까 이런 비용 항목 계정 과목이 발생한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증축이나 이런 개보수 관련 다른 말로 자본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이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 잘못, 즉 업무 처리 잘못하셔가지고 감사원 지적사항 받고 있는 사례가 이것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매년 나타나고 있거든요. 18년도에도 이렇게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18년도 감사원 지적사항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공사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 성격의 금액을 전액 이제 건물수선 유지비로 회계 처리하신 거죠. 즉 그 아까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선택하실 때 그냥 수익적 지출, 개보수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하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건물 취득원가 같은 게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해당 항목 같은 경우에 이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았고요. 18년도에 이제 다른 항목인데요. 땡땡부 일반 회계 같은 경우에는 보수공사, 내진 보강공사 등의 자본적 지출 성격의 지출액을 자산 처리하지 않고 이제 수선 유지비로 그냥 비용 처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이제 18년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안 편성 지침 같은 거나 또는 저희 이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조세재정연구원 산하에 있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 가시면 이제 국가회계 편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편람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에 대한 예시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예시들 보시고 이제 업무 처리하실 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도 그냥 잘 찾아보시고 업무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사계약 증축 및 개보수 관련돼서 이제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자본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이냐 구분되는 거고, 기타 계약 쪽에 보면은 공사수리 요청서가 있거든요. 이 공사수리 요청서에 공사 구분에 증축이냐 개보수냐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증축은 당연히 이런 자본적 지출을 말하는 거고, 개보수는 이제 수익적 지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리 폐기계약 메뉴 쪽에서도 수리 요청서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이제 선택하실 수 항목이 있는데, 자산 증액, 자본적 지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본적 지출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비용 처리되는 이제 수익적 지출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잘 판단을 하셔서 자산가액을 늘려주는 경우에는 이렇게 자본적 지출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단순 비용 처리, 수선 유지비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이런 그냥 수익적 지출 선택하셔가지고 업무 처리 절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선택을 잘못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제 수정하실 수 있는 메뉴가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조달 계약에 계정 과목 정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아까 그 자본 수익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검사 등록 쪽에 보시면 자본 수익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를 통해 가지고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메뉴는 이제 조달 쪽에 보시면은 계정 과목 정정이라는 자본 수익이라는 메뉴가 있고, 이 메뉴 선택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 메뉴가 나타나고요. 기존에 업무 처리 잘못하셨으면은 이 메뉴 통해 가지고 다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계정 과목 정정 비용 공가라는 걸 설명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름이 좀 비슷해요. 계정 과목 정정 자본 수익과 계정 과목 정정 비용 공가라는 메뉴가 있는데,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계정 과목 정정 자본 수익 같은 경우에는 당해년도 완료된 공사 수리 요청, 구규, 유지 보수 요청 관련 건들 중에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계정과목 정정 비용 공간 같은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승인된 광급자재나 시설공사, 그리고 부대공사, 용역계약건들 중에서 건설 중인 자산, 선급금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비용으로 또는 이제 비용을 이제 건설 중인 자산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 메뉴 차이 잘 확인하시고 업무 처리 절차 하셔야지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계정 과목 정정, 자본 수익 관련된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조달 계약 쪽에서 있는 메뉴고요. 보시면 이 계정 과목 정정 비용 건가랑 계정 과목 정정 자본 수익이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계정 과목 정정 자본 수익 한번 보시면은 이 메뉴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조회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공사 수리 관련된 변경을 하실 수 있는 항목들이 이렇게 조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꾸시려고 하는 항목 잘 선택을 해주시고 상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팝업 화면이 뜨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변경 후 지출 구분을 자산 증액으로 할지 수익적 지출로 할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수익적 지출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변경 후에는 자산 증액을 선택을 하시게 되겠죠. 이렇게 진행하시고 변경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존에 자본적 지출로 했던 거를 수익적 지출로 바꾸실 수 있고 수익적 지출로 했던 거를 자본적 지출로 바꾸실 수 있는 작업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9번째 오류는 이제 자본 형성적 경비에 의한 취득 업무 처리 오류인데요. 재산관리관, 나재산 주무관이 있는데요. 재산관리관, 나재산 주무관은 산업폐수, 완충조류시설 설치를 위해서 민간에 사업을 맡기고자 법정 민간대행사업비 32008 예산으로 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 후 기타 증감을 통해서 이제 자산을 등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재산 주무관은 기타 증감 쪽에서 이제 기타 증 사유를 선택해서 이제 업무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기타 증감 메뉴를 한번 더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자본 형성적 경비에 의한 취득 업무 처리 절차일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32008이라는 법정 민간 대행 사업비 지출할 때는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선급금으로 나가게 되고 나중에 이 자산을 다시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기타 증감에 외부에 의한 기반시설 취득이라는 사유가 있거든요. 이 사유 선택하셔가지고 업무 처리 진행을 하셔야지 이렇게 자산 올라가면서 기존에 생겼던 이런 선급금을 이렇게 지우는 회계 처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까 이제 나재산 주무관이 생각했던 것처럼 기타 증으로 하시게 되면은 법정 민간 대행 사업비 지출할 때는 선급금 발생하게 되지만 나중에 기타 증감에 기타 증 사유 선택해서 진행하시게 되면은 구축물은 올라가게 되지만 전기오류 수정 이익이라는 잘못된 계정 과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요 선급금 없애는 이제 계정 과목이 발생했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계정 과목이 지금 발생해서 그 기존의 선급금은 계속 남아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 형성적 경비에 의한 취득 업무 처리가 발생할 수 있는 예산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32008에 법정 민간 대행 사업비가 있고 33004에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34003에 해외 자본 이전이라는 이런 예산 관련돼서 업무 처리 진행을 하시고 특히 이런 업무 처리 진행하시고 나중에 이제 자산을 다시 돌려받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이제 자본 형성적 경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재산 주무관 같은 경우에는 위의 재산을 집행하고 자산을 취득할 때는 기타 증감의 외부에 의한 기반시설 취득 메뉴를 통해서 대장에 등재하는 후속 조치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기타증, 기타감 선택하시게 되면은 기존의 선급금 같은 거 안 없어지기 때문에 꼭 자본 형성적 경비에 의한 취득이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요 외부에 의한 기반시설 취득이라는 그 사유 선택하시고 업무 처리 절차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타증 같은 사유 선택해서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 수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본 형성적 경비에 의한 취득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 뭐 기타증이나 기타감 이런 사유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셨을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업무 처리 절차 취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기타증 하실 수 있는 그 메뉴에서 기존 항목, 그 수정을 하셨던 항목 선택을 하시고 삭제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 삭제하시고 다시 그 자본 형성적 경비에 의한 취득 사유를 선택해서 업무 처리 절차 추가적으로 해주셔야지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류형 10번째인데요. 10번째는 이제 유동성 대체 오류인데요. 유동성 대체 오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는 오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담당자 김국희 주무관은 점심을 이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돼지 불백이라서 빨리 업무 처리하고 이제 빨리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2002년 10월 31일 무채재산 계약을 통해서 취득한 임차 보증금 1,000만 원에 정보관리 항목 입력하는 항목에 이제 만기일 입력을 2005년 10월 30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 10월 31일로 잘못 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동성 대체라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만기가 1년 남았으면은 1년 안으로 남았으면은 이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장기를 단기라고 적혀있지 않지만 이걸 단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장기를 단기로 변경해주는 회계 처리 절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정보관리 항목에서 만기일 같은 거 입력 잘못하게 되면은 이런 유동성 대체가 발생 안 하게 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국희 주무관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만기일이 1년이 남지 않았는데 왜 아직 장기 임차 보증금이라고 개정 과목에 이렇게 나타나 있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요. 사실 이런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 지적사항 한번 보면은 만기가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 후에 도래하는 임대보증금 26억에 대해서 기타 유동부채로 분류하여 기타 비유동부채가 기타 비유동부채로 재분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온 건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18년도에는 서울투자 전시관의 임차기간이 19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임차보증금을 이제 그 증액분만을 장기 임차보증금에서 단기 임차보증금으로 유동성 대체하고 최초 원본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유동성 대체를 대체하지 않아서 일부 금액이 이렇게 과대 계상됐다라고 감사원 지적사항이 난 건이 있습니다. 17년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은 2018년에 권리가 종료되는 장기 임차보증금을 유동성 대체를 하지 않아서 장기 임차보증금 채권으로 계속 남아있다라고 한 지적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업무 처리는 만기일 또는 상한일이 있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정보관리 항목을 잘 입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정보관리 항목을 어떻게 입력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유동성 대체가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담당자는 이런 정보관리 항목을 잘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사실 결산 담당자는 자산의 구체적인 만기일이나 상환일을 잘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산 시점에 잘 걸러내지를 못하세요. 이게 잘못된 건지 잘 된 건지 확인을 하시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 정보관리 항목 입력 같은 거는 이제 업무 담당자부터 잘 해주셔야지 추가적으로 감사원 지적사항을 피할 수 있고 결산 담당자도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국희 주무관이 정보관리 항목 입력 시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주 만기일 입력 이런 정보관리 항목 중에 자주 발생하는 항목들은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융자금 같은 경우에는 상환 스케줄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융자 집행 쪽에 원금 회수 계획에서 이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리스 같은 경우에도 리스 계약 등록 및 조회에서 이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가정보 등록 메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증금의 만기일을 추가적으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정보관리 항목이 틀렸다라고 판단이 되실 때에는 이 항목, 이 내용 잘 보시고 추가적인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류형 11번째인데요. 11번째는 이제 자산 대응 프로그램 누락 오류고요. 사업 담당자 김대충 주무관이 종료 폐지된 자산이 다른 프로그램에도 사용되고 있어도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는 그냥 사업 없음이라고 생각하고 업무 처리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어떤 자산이 이런 집 같은 게 A 프로그램에서 B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었다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업무 처리 절차, 이관 절차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안 하시게 되면은 요 감가상각비 같은 게 그 프로그램에 속하는 게 아니고 비배분 비용이라는 다른 분류 체계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안 관련돼서 이제 감사원 지적사항이 이것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땡땡부 일반 회계에서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산 폐기 손실 및 집기, 비품,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등을 프로그램 총합가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배분 비용으로 잘못 회계 처리가 되었다라고 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온 건이 있었고요. 13년도에도 이제 특별회계 관련돼서 프로그램 원가로 계상해야 되는 기타 비용 감가상각비를 미배분 비용으로 계상해서 이제 일부 재무제표를 왜곡시켰다라고 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오류 정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만약에 프로그램 종료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종료 여부는 이제 국유재산의 대장 항목 점검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 메뉴 들어가셔서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제 항목들을 추려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종료 폐지된 세부 사업이 매핑된 자산 항목을 조회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프로그램을 변경을 해야 된다, 인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기타 증감 쪽에 인계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 사용하셔가지고 사업이동 사유를 선택해서 사업이동 업무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이동을 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취득 쪽에서 이제 그 인계관리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기타 증감 쪽에. 요거 선택을 하시고 작성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건명을 입력하시겠죠. 그리고 사유를 선택하실 텐데 사유는 이제 사업 이동이라고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산관리관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하단에 이제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종료된 사업 관련된 자산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이동을 시킬 자산들을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수 프로그램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은 선택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인수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시고 이제 일괄 적용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선택하신 모든 자산의 인수 프로그램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서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기한을 하시면은 인계 처리 절차가 완료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유재산의 취득 관련된 오류 사항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국유재산의 물품, 국유재산이나 물품의 처분 관련된 오류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유재산 물품 처분 관련된 첫 번째 오류를 보시게 될 텐데요. 사업 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토지를 민간에 1,000만 원에 매각하는 업무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국유재산 매각하면은 수입이 들어오는 거니까는 수입 메뉴에서 납부서 작성을 통해서 업무 처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런 업무 처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매각 진행을 하는 메뉴가 따로 있거든요. 이게 디브레인 업무 처리 절차인데요. 이렇게 매각 업무 처리 절차를 할 수 있는 메뉴를 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매각 관련된 거는 이런 메뉴를 매각 진행 업무 처리 절차를 하셔야 되고, 메뉴도 매각 쪽에 있는 업무를 선택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 절차는 국유재산 처분 메뉴에서 요청서 작성으로 진행했어야 하는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메뉴를 잘못 선택하시고 단순히 수입 쪽에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현금 나가면서 이런 수익 계정 과목이 발생을 되게 되는데, 실제로는 정상적인 업무, 매각 쪽에서 업무 처리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징수결의 하실 때 미수금, 선수금이 발생하게 되고, 수납정산 하는 시점에 이 미수금이 나가면서 현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계 시점에 이 선수금 없어지면서 자산이 나가고 그 자산에 대한 어떤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 같은 게 잡히는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단순히 수입 쪽에서 업무 처리를 하시게 되면은 요 재반 절차가 다 무시되고 그냥 돈이 나가는 절차, 그리고 수익이 인식되는 절차만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 토지도 아직 대장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각 관련돼서는 매각 업무 처리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년이나 17년도에도 이런 매각 관련 관리 전환이나 매각 관련된 이제 지적 사항들이 있었고, 18년도에는 땡땡청 일반 회계에서는 사업이 완료되어 자산을 납품받아 땡땡부로 관리 전환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업무 처리 절차를 하지 않아서 감사원 지적 사항을 받은 건이 있었고요. 17년도에도 땡땡부
XX 특별회계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4건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소유권 이전 후 토지와 선수금을 제거하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 정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수납정산 취소 후에 결의서 및 징수요청서를 모두 취소하고 다시 매각하는 업무 처리 절차를 완료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수납정산이 완료되었다면은 대장을 자산에서 감소시키기 위해 기타 증감의 메뉴, 기타 감 사유까지 사용을 하셔서 대장에 이제 자산을 올리신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잘못된 사유를 잘못된 업무 처리 절차를 하셨고, 그 다음에 기타 증감이라는 잘못된, 특히 기타 감의 기타 감 메뉴를 사용하셔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회계 처리 절차가 지금 잘못돼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하셨던 기타 증감 처리 업무 취소하시고 수납정산과 결의서, 징수요청서를 모두 취소하시고 다시 매각 업무 진행을 하셔야지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국유재산 물품 처분 관련된 오류인데요. 국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오류입니다. 김국유 주무관은 관유물인 건물에 대해서 이제 1년에 1,10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사용허가 업무를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 업무도 이제 수입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해서 수입 메뉴에서 납부서 작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근데 사실 이런 대부 관련된 메뉴도 보시면 이런 메뉴가 따로 있거든요. 대부 사용 허가라는 이제 메뉴가 따로 있어서 이 메뉴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브레인에서도 이런 메뉴 절차를 따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대부 업무는 국유재산 운용 메뉴에서 대부 사용 허가 메뉴를 통해서 이제 업무 처리 절차를 진행해야 됐다고 이제 김국유 주무관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를 하셨다고 하면은 징수 결의 시점에 이런 미수금 발생하면서 사용료 수익과 부가세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고, 수납 정산 시점에 미수금 없어지면서 현금이 들어오는 회계 처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단순히 수입 쪽에서 업무 처리 절차를 하게 되면은 이런 절차가 생략된 채 수납 정산 시점에 현금이 들어오고 수익이나 부가세 예수금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 절차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반드시 메뉴를 정확히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류 유형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이제 자산 재평가 오류입니다. 사업 담당자 김국인 주무관이 자산 재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 담당자 김국인 주무관은 토지 중에서 일부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30%를 초과하고 차이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였으나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산 재평가 관련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자산 평가 대상 자산 생성 시에 재평가 대상 자산을 이제 누락했을 경우에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공정가액 같은 걸 입력 오류인데요. 예를 들어 실제 공정가액이 아니고 기존 대장가액을 그냥 입력하게 되면은 재평가가 발생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토지의 평가 방법 순서 적용 오류인데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를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텐데, 이제 공정가액 평가를 하시고 만약에 공정가액을 모른다 하실 경우에는 대체적 평가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기준에 맞지 않게 자산가액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재평가 금액이 다른 금액으로 발생되게 되는 오류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한번 보시게 될 텐데요. 18년도에도 이제 재평가 관련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보유 중인 일반 유형 자산 중에 이제 건물 10건에 대해서 재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재평가를 수행하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이제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온 건이 있었고요. 또 다른 18년 감사원 지적사항으로는 12월 31일 기준 토지 대장을 검토한 결과 2018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토지 한 건의 취득금액과 공시지가 간 가격 차이가 30% 초과하고 차이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18년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받은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재평가 자산에 대해서 재평가를 누락을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뉴 중에 국유재산의 가격평가의 일성관서 그리고 가격평가 대상 조회라는 메뉴를 보시면은 가격평가 전에 토지의 재평가가 누락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부가액과 공시지가의 차이가 장부가액의 30%를 초과하고 차이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의 목록이나 대장 금액, 공시지가 등을
국유재산 담당자가 먼저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자산들의 재평가를 해야 되는지 해야 하는 항목들을 추려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국유재산의 가계평가의 일성관서 쪽에서 가계평가 진행 현황 쪽에서 가계평가 정보 생성을 클릭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추후에 가계평가를 진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 누르시고 가계평가를 꼭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요 뒤쪽에 정보 생성을 하신 후에는 국유재산의 가계평가 증감 처리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 이 메뉴인데요. 여기서 이제 작성을 누르시고요.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재평가 대상 자산을 이제 선택할 수가 있으시거든요. 이거 선택을 하실 때 재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안 하시게 되면은 이제 재평가가 누락되고 만약에 누락되면은 감사원 지적 사항이 될 수 있는 건이 발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항목 하실 때 꼭 재평가 대상이다라고 생각되시면은 꼭 선택을 하시고 재평가를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절차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계평가 후에 재평가된 자산 및 평가 방법, 평가 금액을 추가적으로 조회하셔서 오류사항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장 조회 화면 들어가셔서 가계평가된 항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는 업무 처리 절차 다 하시고 가계평가가 잘 됐는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시게 되면은 재평가 관련된 감사원 지적사항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가액 입력 오류 및 토지 평가 방법 순서 적용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항목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요. 공정가액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지침 같은 그 회계처리 지침 보시면은 일반 유형자산과 사회기반 시설 회계처리 지침에 나와 있고요. 만약에 이 공정가액이 없다 하시면은 이 대체적 평가 방법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되고 공시지가가 없다면 하단에 있는 내용들을 순서대로 적용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습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번 실습에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게 될 항목들이 많은 분들이 틀리고 이제 감사원 지적으로 또 많이 당하고 있는 항목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관련돼서 실습을 한번 해보시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요거 설명드릴 때 앞쪽에서 이제 이런 공사 수리 요청서나 수리 폐기 계약 쪽에서 이제 어떤 항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본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이냐가 결정이 되게 되고요. 공사 수리 요청서에서는 중축을 선택하게 되면은 자본적 지출이고 계보수를 선택하게 되면은 수익적 지출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리 폐기 계약 쪽에서는 이 자본적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런 본자산 취득원가에 합산되는 회계 처리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익적 지출 쪽에서는 이 수익적 지출을 선택을 하셔야지 단기 비용 처리가 되게 되는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는 이런 예산안 같은 거 편성된 것들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편란과 국가회계 기준에서도 어떤 게 자본적 지출이냐 어떤 게 수익적 지출이냐에 대한 개념을 적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 이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 업무 처리하실 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좀 예시를 한번 들어놓으면은 법인세 집행기준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사례를 좀 예시로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 구분으로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적 지출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해서 지출한 수선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또는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를 설치한 것 또는 빌딩 같은 곳에 이제 피난시설 같은 거 설치하게 되면은 건물 가액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도 이제 자본적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 기계, 설비 등을 복구를 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자본적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런 사항들과 비슷한 항목들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생각하시고 업무 처리 절차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적 지출의 예시를 한번 보면은 건물 또는 벽의 도장 또는 이런 것들을 수리하거나 파손된 유리나 기와를 대체하고 또는 기계에 소모된 부속품이나 벨트 같은 걸 단순 대체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 타이어 대체
그리고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의 복구, 도장 및 유리의 산입 같은 경우에는 단순 수선 유지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과 비슷한 건들은 다 수익적 지출이라고 생각하시고 업무 처리 절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놓은 실습인데요. 한번 이거 풀어보시고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건물 옥상에 있던 고장난 누수 방지 시설을 수리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만약에 이 건물에 누수 방지 시설이 없어서 설치를 했다 하면은 이거는 자본적 지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누수 방지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그 자산의 가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케이스 1번 같은 경우에는 고장난 원래 있던 누수 방지 시설을 단순히 이제 수리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수익적 지출이라고 생각하시고 수익적 지출 업무 처리 절차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냉난방기 설치를 하거나 창호 공사, 전기 공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이제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항목들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본적 지출이라고 생각하시고 업무 처리 절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 3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도로와 관련된 이제 차선 확장 공사를 한다거나 도로 변경, 중앙 분리대 같은 거 설치하면은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항목들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본적 지출이라고 생각하시고 업무 처리 절차 하시면 될 것 같고, 케이스 4번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 등을 개관할 때 집행한 행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단순 비용 지출이거든요. 어떤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항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적 지출이라고 생각하시고 업무 처리 절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번 때 예산이긴 하지만은 4번 때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자본적 지출 관련돼서 지출할 때는 4번 때 예산을 지출하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항목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물음표로 해놨고요. 지출 내역을 성격별로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분들이 그 지출 내역이 어떤 건지 잘 판단을 하시고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결정하셔서 업무 처리 절차 추가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 6번 같은 경우에는 임차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건물에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하게 되면은 건물 가액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케이스 6번 같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국가회계교육 국가회계 실무 과정, 국유물품 업무 유형별 오류 사례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국유물품 업무 담당자분들이 업무 처리 오류를 감소시켜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